네, 안녕하세요. 그린플래너 TV 채널입니다. 저희 그린플래너 TV 첫 오프닝으로 굉장히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이분을 모르시는 분이 없겠죠. 1세대 부동산 전문가, 멘토들의 멘토라고 불리는 찐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아기곰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기용입니다. 네, 선생님 날씨가 추운데 오시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방송의 첫 번째 손님으로 이제 출연해 주시게 된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기곰이라는 이제 필명을 쓴 게 2002년도부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3년부터 이제 전문가로서 부동산 전문가로서 이제 활동하고 있고요. 오랜 기간에 그러니까 김대중 정권부터 상당히 많은 정권이 바뀌는 동안에 그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이제 봐왔고, 단순히 뭐 책이나 이런 이론만 갖고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투자한 게 이제 한 4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서 거기서 얻은 노하우라든가 또는 경험 이런 걸 갖다가 녹여서 다른 분들하고 같이 이제 강의도 하고 이렇게 공유를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굉장히 특별한 손님으로 저희 굉장히 삼고초려 하셨는데 그래도 저희 그린플래너 채널 취지 자체가 워낙에 이제 좋다 보니 흔쾌히 또 출연을 해주셨어요. 그럼 이제 저희 첫 번째 질문부터 조금 돌직구 질문을 좀 날리겠습니다. 이제 현 정부 들어서서 6월 27일 날 조치, 9월 7일 조치에 이어서 이번에 굉장히 강력한 조치 나왔죠. 10월 15일 조치. 그런 대책이 이제 여러 가지 발표가 됐는데 특히 이번 10월 15일 대책은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는 초강수를 뒀어요. 현재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그 한눈에 보기 위해서 제가 좀 이제 그 영상을 좀 준비해 왔는데요.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요게 이제 KB금융에서 그 집계한 거를 제가 이제 예쁘게 표로 만든 건데 주간 상승률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당 집값이 얼마나 올라가는가,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라가는가를 갖다가 표시하는 거고요. 요게 이제 그 0%보다 미치다. 그럼 당연히 이제 집값이 떨어진 거고요. 0%에서 주간 상승률 기준에서 0%에서 0.1% 정도 오르면 우리가 이제 보합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매주 0.1%씩 오른다라고 하면 꾸준히 오른다. 그럼 1년이 52주니까 1년에 이제 5.2%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5.2%면 그 평균치 이상으로 이제 올라갔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0.1%에서 한 0.2% 정도 오르면 우리가 이제 상승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1년에 이제 주간 단위로 0.2% 오르면 1년에 10% 이상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보면 지난 몇십 년간 보더라도 연간 10% 오른 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10% 정도 올라오면 상승장이라는 거고, 주간 상승률 기준으로 0.2%보다 더 많이 올랐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급등장 또는 이제 폭등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지금 현재 보면은 지난주 기준으로 지금 그 서울의 주간 상승률은 0.26%예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제일 많이 올랐었던 10월 15일 기준으로 봐서는 분명히 상승세는 꺾였어요. 그러니까 상승세가 꺾였다는 거는 상승을 옛날에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적게 했다는 뜻이지 집값 떨어졌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지금도 집값은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 옛날보다는 적게 오른다. 근데 지금이 적게 오른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준은 급등 수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제 그 과거 차원 보면은 이게 올해 연초부터 이제 그린 건데요. 우리가 이제 연초에 2월 달에 그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잠실동 이 4개 동을 갖다가 규제 지역을 토호제를 푸는 바람에 약간 이제 집값이 올랐었죠. 이제 매수세가 갑자기 눌렸던 매수세가 이제 몰려들면서 그러다가 이제 또 그러면 허겁지겁 그러면은 강남 3구하고 용산구를 이제 토호제로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토호제 확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또 매수세가 주춤하면서 집값이 조금 이제 안정세를 보이다가 요게 2달을 못 갔어요. 5월 5일 날. 그러니까 뭐 지금 2달 조금 못 가게 가지고 다시 반등하기 시작해서 계속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때 이제 오른 거는 사람들이 이 토호제 확대의 약발도 떨어졌지만은 그다음에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정권 교체가 되면은 규제가 들어올 텐데 그럼 규제가 들어오기 전에 빨리 내가 집을 먼저 사야겠다라는 선취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그런 조급함에 따라서 이제 집값이 오르기 시작해가지고요. 6월 한 말까지는 계속 집값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6월 23일에 이제 피크를 치고요. 이제 이걸 보고 나서 현 정부에서 이제 6.27 조치를 내세웠죠. 그래서 강력한 수요 억제책은 이제 6.27 조치가 나왔어요. 6.27 조치 나왔을 때도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했는데 네네. 문제는 그 약발이 그것도 2달을 못 간다는 거예요. 이제 8월 18일까지 계속 떨어지다가 2달도 채 안 됐죠. 다시 이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직후에 이제 97 조치가 나왔는데 97 조치는 사실 직접적으로 이제 집값 상승하고는 영향이 없는 조치거든요. 네네. 97 조치는 앞으로 공급을 어떤 식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건데 공급이라는 게 지금부터 부지런히 그 집을 지어도 사실 보면은 입주는 3년, 4년 후거든요. 그렇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3년, 4년 후에 시장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현재 시장하고는 사실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집값에 영향이 없이 이제 집값은 이제 계속 꾸준히 오르다가 가장 이제 10월 15일까지 이제 계속 올랐죠. 그래서 10월 15일 날 이제 11호 조치가 나옵니다. 그 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상승세가 지금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 네. 이것도 과거의 예를 보게 되면 한 2달 정도면 이게 반등을 할 것이다. 아무리 느려도 3달 정도면 이제 반등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근데 표를 보니까 네. 정말 서울 아파트 시장의 상승세가 네네. 근데 조금 잡힌 것 같은데 아직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요 억제책은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수요 억제책은 뭐냐면 수요를 이제 줄이는 건데 그러면 이것이 이제 집값을 잡는 조치보다는 오히려 거래를 줄이는 조치. 특히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집을 살 때 허가를 받아라. 그러니까 정부의 허가를 받아라라는 이제 그 조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거죠. 매수자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살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좀 까다롭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수요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잠깐 이제 줄어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꾸준히 또 하나는 뭐냐면은 토지를 시행하게 되면은 이 사는 사람도 줄어들지만 파는 사람도 줄어들어요. 왜 파는 사람이 줄어드느냐면은 토지 자체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토지가 시행되면은 4달, 4개월 안에 그 집에 실거주를 해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4개월 안에 실거주를 할 수 없는 집. 그러니까 전세 만기가 4개월보다 적게 남았거나 아니면 집주인이 직접 살고 있는 집만 팔아라라는 뜻이에요. 전세 기간이 1년이 넘었어. 1년 넘게 남았어. 그거는 절대 집을 못 팝니다. 그렇죠. 허가가 안 나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매물들은 매물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시장에 아까 같이 매수세도 줄이는 역할을 하지만 토지가 매물도 줄이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적은 매물 갖고 어쩌다 사람들이 사게 되면 이제 집값이 오르고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허가제라는 게 네. 매수자도 줄이지만 매물도 줄이는 효과가 네.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시중 매물이 얼마나 줄었을까요? 시중 매물이 보면은 그것도 제가 이제 표를 이제 만들어 왔는데 이 표를 보게 되면은 이제 그 가장 왼쪽에 있는 연두색은 이제 그 올해 연초 1월 1일에 그 매물에 이제 수고요. 그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주황색이 이제 10월 15일 날 11호 조치가 나올 때 이제 매물에 수고 그다음에 파란색 가장 오른쪽에는 파란색이 오늘 이제 촬영하는 시점인 이제 11월 20일 현재의 매물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매물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11호 조치 나올 때까지는 매물이 좀 늘었어요. 전국 그러네요. 단위로 해서 2.1% 정도 늘었는데 네네. 거기서 보면은 11호 조치 이후에는 오히려 매물이 급감해서 4.5%가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보면은 이제 요번에 11호 조치를 가지고 토제 네.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토제 그다음에 이제 조정지역 그다음에 투기과열지구 이거 세 개 이제 3종 세트가 묶인 게 이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그다음에 경기도 이제 12개 지역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서울하고 이제 경기도가 영향권에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도 사실 매물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토제가 시행된 지가 4개구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이미 이제 토제가 진행됐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16.6%가 줄어들었는데 요거는 이제 10달, 그러니까 9달 반 정도에 줄어드는 게 이제 16.6이에요. 네. 그런데 지난 한 달, 그러니까 한 달하고 5일이 지났으니까 요거 약 그 36일이죠. 네네. 36일간 줄어드는 게 16.5%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지난
거의 10달간 줄어든 거하고 거의 한 달간 줄어든 거하고 양이 비슷하게 줄어들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물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네. 경기도 같은 경우는 더 재밌죠. 경기도 같은 경우는 10월 15일까지 매물이 오히려 늘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네네네. 11월 주식 이후에 이제 매물이 이제 줄어드는 이런 효과가 발생됐다. 결국은 토지가 시장의 매물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까 토제가 강남 3구하고 이제 용산구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거기 그 지역은 이제 3월 달부터 토제가 확대됐기 때문에 이미 이제 거기에 매물이 줄기 시작했죠. 그때는 매물이 있다가 쭉 줄었죠. 그래서 매물 줄은 게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가 조금씩 이제 조금씩 줄기지만 거의 왔는데 요번에 10월 15일이라고 특별히 그 네 군데는 달라진 게 없거든요. 옛날과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2.2%밖에 감소를 안 했어요. 그런데 기존엔 토지가 없다가 새로 이번에 토지가 된대. 그러니까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서 아까 네 군데는 이미 시행대 중이라 했으니까 새로 시행되는 21군데 플러스 네. 경기도 12군데 해가지고 33개 지역은 그러니까 신규 규제 지역이죠. 33개 지역은 매물이 그야말로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23.3%나 감소됐죠. 그럼 나머지 지역은 어떤가? 그러니까 경기도 외곽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또는 이제 지방과 같이 토지가 적용되지 않은 지역 매물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도 약간 줄기는 했지만은 주는 폭은 뭐 1.3% 거의 뭐 오차 범위 수준에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토지가 새로 지정되면은 매물의 시중에 매물을 굉장히 줄이는 효과를 보이더라. 사는 사람도 사기가 어렵게 만드는 조치지만 동시에 시장에는 매물도 멀쩡히 막 팔고자 했던 매물들 나는 싸게라도 팔아야겠어라는 매물 자체도 못 팔게 만들면서 가격을 오히려 방어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서로 막 자기 걸 팔아야 되잖아요. 내 걸 팔아야지 이제 그 집값이 떨어지는데 팔지 마. 정부에서 너 팔면 안 돼. 팔 수 없어. 우리가 허가 안 내줄 거야. 라고 하는 거니까 못 팔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난 싸게라도 팔는 사람은 못 팔게 전세가 껴있는 그 물건이 전세가 껴있으면 절대 못 파는 거니까 자기가 아무리 싸게 팔려도 못 파는 거니까 지금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아주 정부에서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결국 규제 지역 확대가 네. 집값을 낮추기보다는 거래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네요.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규제가 실시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오히려 거래가 늘어난다고 하던데 네. 풍선 효과 때문인가요? 그렇죠. 우선 지금 현재 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집을 사는 사람 중에서 이제 그 지역에 들어서 실수요자 나는 그 지역에 들어서 이제 직접 살겠다, 거주하겠다라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다음에 미리 사두는 사람이 있죠. 나는 지금 현재 보면은 아직은 결혼 미혼이야. 그런데 나 결혼하면은 거기 들어가서 살고 싶어. 그렇죠. 그래서 근데 미래에 살게 되면 뭐 한 5년 후에 살게 되면 가격이 지금부터 오르는 거니까 지금 그렇다고 내가 5년 후에 산다고 내가 현금을 갖다가 은행에 넣어두는 거는 약간 내가 손해인 것 같아. 그래서 미리 사둘게 라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네. 또는 지금은 내가 아직은 애들이 아직 어려서 뭐 학군지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어. 그러면 지금은 이제 약간 싼 데서 살다가 나중에 애가 좀 어느 정도 학년기에 가면은 그다음에 이제 좋은 학군지로 옮길 거야라고 하는데 지금 그때 사면은 더 비쌀 테니까 미리 사놓는다. 이제 이런 수요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나는 순수하게 투자 수익을 얻고 싶어. 근데 지방에 하게 되면은 지방 집값이 잘 오르지가 않으니까 수도권에 사고 싶어. 이런 수요도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수요들은 이제 못 사게 만드는 거죠. 토지가 되면서 이제 못 사게 만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역 때문에 그런 이제 수요가 이제 줄어들지만 아까 같이 그런 수요가 줄어들지만 아까 매물도 줄어들고 또 반대로 아까 실수요가 네네. 나는 오케이 토지가 묶이더라도 난 들어가겠어라는 수요 때문에 이제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올라가는 건데 그럼 이제 지방에서 아까 지방 사람들이나 아니면 미리 사두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현재 실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실수를 할 수 없으니까 네네. 주변 지역 아직은 여기 규제 지역에 묶이지 않는 토지에 묶이지 않은 그러니까 토지에 서울에 25개하고 경기도 12군데 합해가지고 27개 지역 이외 지역에서 그러면 이 중에서도 좀 괜찮은 데가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전세 끼고 사는 수요가 오히려 그쪽으로 다 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이제 풍선 효과죠.